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의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지난달 7월 한 달간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과연 8월인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정부가 내놨었던 각종 대책들의 어떤 영향들이 이번 달에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더 뜨거워질까? 아니면 조금은 식을까? 이거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각자의 전략을 잘 챙겨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드릴 거고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둘게요. 빨리 전화 주시고요. 7971-0300번 문자 번호예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역시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모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저희 살펴볼 겁니다. 지난 한 주 부동산 시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3번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들이 들어서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최고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분양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부동산 열기가 급격히 식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성적표가 나왔어요. 투자 수익률이 1%대 불과했고 공실률은 여전히 1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을 쏠리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살펴봅니다. 3위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요. 뭔가 분양 물건들이 많아지고 또 분양시장 열기를 더하면서 나도 분양 물건 하나 받아봐야지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일단 신청을 했다가 분양 가격에 놀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은 그 분양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분양 금액을 올려도 분양이 지금 잘 되는 이 분위기에서만큼은 효과가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시공사 또 이 그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한 구역의 필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네. 몇 년 전만 해더라도 분양이 잘 안 됐을 때는 할인 분양을 통해서라도 악착같이 밀어내기식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손해가 났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분양 시장이 너무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 뭐 은행 이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을 뽑아낼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작년 12월 말에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양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까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 금액이 많으면 20%, 특히 이제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로 분양 금액이 2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냥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10% 정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각 서울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현장들 안에 일반 분양 물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존의 그 분양을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조금 위로 이제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에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어쨌든 이 분양 시장 열기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금액을 좀 더 주고서라도 하는 게 낫냐 안 하고 낫냐면 무조건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랐다고 손 치더라도 그 오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동탄만 하더라도 2기 신도시에 그런 식으로 20% 분양 금액이 올랐는데 라는데 그 안에서도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층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또 미래신도시라든지 하남 미사라든지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좀 오른 분양 금액으로 받게 된다면 그래도 추후적으로는 좀, 왜냐하면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지방 같은 지역에서의 분양 금액이 상승된 이 분위기에서는 어쩌면 이제 꼭지점에서 내가
사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역적인 분석 그리고 공급량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분양을 받으실 분은 받으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뭘 고르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분양시장 외에도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많이들 이제 가담을 하고 이제 눈여겨보시고 계세요. 근데 수익률이 1%라고 합니다. 2분기, 네. 한 분기, 물론 한 분기긴 하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1%? 은행가도 1%. 이거 뭐야? 부동산, 은행 똑같네?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일단은 투자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했을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5%짜리도 있고 뭐 네. 12%짜리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죠. 왜 네. 전체적으로 1%만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요. 일단은 지금 이제 특별하게 이제 중대형 매장용 건물하고요. 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도표상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단 올해 1분기에 어떤 투자 수익률 같은 게 1.46에서 굉장히 저조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2분기에는 어느 정도 1.5 그리고 작년만 해더라도 1.64 다 어쨌든 1%에서 형성되고 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이런 투자 수익률인데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일단은 월세에 대한 이익률이란 투자금 대비한 이익률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가에 대한 상승분 또 하락분까지 이제 고려를 한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투자 수익률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이 많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오피스든 어떤 매장용 건물이든 공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공실률이 얼마인가를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주요 도시에 대한 공실률을 도표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네. 10%가 넘어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22%나 되는 공실률. 10개 중에 2개는 공실이다. 비어있다. 네. 라고 하는 거고 또 서울 같은 경우 10% 10개 중에 하나는 공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이 이렇게 1%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공급 광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어디론가는 금리 인하 때문에 계속해서 몰려가는데 어디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 수익률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죠. 공실이 없는 상태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부분 또 이런 공실률을 감안한 부분에서 수익률을 그려내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이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 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 현재 금액 이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느냐를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많은 금리 인하 때문에 분양 광고도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시세 차익이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새 거가 계속 생기다 보면은 헝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새 것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현재 모습에서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오피스텔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정말 들어가면은 참 공식률 때문에라도 수익률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차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될 수 있느냐, 공실이 좀 많을 수도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1%라고 한다면요 차라리 은행에 놔두거나 뭐 나한테 큰 이익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또 내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부동산을 들고 있을 때에 나한테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이은혜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해결하는 주제예요. 8월 8일 토요일, 8월 1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1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1위 키워드는 뭘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2008년도 이후 최대 물량의 아파트 신규 물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과잉의 여파로 2년 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글로벌 악재만 겹치지 않으면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살펴드릴게요. 2년 뒤가 궁금합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2년 뒤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뭘 고르냐가 관건인 거 맞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핫 키워드 3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2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한 거는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핫 키워드 1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처럼 2년 뒤에 집값이 급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디 가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핫 키워드 2년 내 급락이라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2년 내 급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면은 일단은 물량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공급 과잉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급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경제 여건상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안에서 부동산 많이 올라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2년 내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급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다지 크게 집값이 내려가지는 좀 않을 거다는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집값을 지금 산정하는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시려는 그런 실수요자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면은 차라리 조금 돈 더 보태서 집을 사는 구조적인 어떤 마인드의 변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그 전세금 상승 요인, 또 집값의 상승 요인을 지금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게 금리 인하라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어쨌든 경제가 안 좋게 된다면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경제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큼은 또다시 과연 이 전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그런 반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에 대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지는 걸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나빠진다면 그만큼 경기 부양책을, 또 부동산 부양책을 쓰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대 약간의 좀 제재를 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앞으로는요, 좋은 부동산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나쁜 부동산은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폭에서의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그 양극화, 차별화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맞춘 우리의 투자 전략, 즉 이 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은 꾸준히 가격이 오를 거야. 내가 이걸 갖고 가면 어딘가 모르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너무 급락을 할 거야. 이런 부분을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선택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또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사항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 챙겨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그 서울역 옆에 그 센트럴 자이 아파트나 예. 아니면 저쪽 성수동의 그 대림 로즈빌 아파트 30평형대를 두 개를 보고 있어요. 네. 실거주하면서 나중에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네네. 둘 중에 어떤 것을 매수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요. 예, 센트럴 자이 대림 로즈빌 아파트 한번 골라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실거주인데 어떤 근방이 아니라 또 전혀 좀 다른 어떤 서울역 근처 그리고 성수동 이쪽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둘 다 예. 지역적으로도 전혀 틀리고요. 네. 또 이 지금 그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 2017년도에 입주한 만리 2구역 그 재개발 구역이고요. 네. 그리고 뭐 성수동에 있는 것은 2000년대에 입주한 서울숲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자, 일단 집값으로 본다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는 한 7억이 조금 초반 정도가 될 거고 30평대 기준으로 성수 같은 경우는 한 5억 후반이나 6억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뭐를 선택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거주적인 성향에 맞춘다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 센트럴 자이가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 거주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집값이 꾸준히 좀 오르거나 주변 여건이 좋아졌을 경우에 내가 거주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적인 장점은 오히려 성수동이 더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좀 장기적인 지역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성수동입니다. 그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쪽 그 서울역에 들어서 제가 괜찮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단점이랄까 굳이 여기를 구입하는 거를 조금 좀 단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만리동 지역이라는 곳이 원래 부촌 지역은 아니고 반대로 서민층 지역입니다. 네. 이제 서울역을 중심으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접근성부터 해가지고 어떤 서울역에 대한 기대치 또 그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라든지 요 중림동이라든지 요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7억 초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즉 거의 시세에 육박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여기 이제 아현동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7억 초에 있다가 8억까지는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하고는 사실은 조금 틀려요. 이 만리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높은 분양금액에 너무 분위기가 서울역이라고 해가지고 좋다는 거지 만리동 고갯길 즉 서울역에서 이렇게 접근성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를 못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성수동 같은 경우는요 지역 여건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그 근처에 이제 어떤 비싼 아파트 갤러리아 폴이라든지 트리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당 뭐 한 5천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고 새로이 들어서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세적인 관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또 여기가 이제 압구정 북단 위쪽이기 때문에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장점 그리고 서울 숲을 인접한 그 한강변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성수지구의 중공업지구가 점점 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여지도 있다. 또 여기 아래쪽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개발이 결국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모습 그리고 장래적인 모습만 봐서 시세 차익에 좀 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그러면 성수동을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점상으로는 사실은 조금 한 발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꾸준히 오를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구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원하는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느 곳 궁금하세요? 네. 저는요, 네. 어차피 전세가가 너무 비싸니까요. 네. 실거주로 해서 가락동 쌍용 1차를 봤어요. 가락동 쌍용. 네, 네. 26도형을 봤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게 나을 건지 지금 그걸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건지 네. 그게 궁금하고 또 그 지역이 괜찮은지. 네, 지금 이제 투자를 해놔도 그냥 앞으로 그냥 뭐 한동안은 살 거주로다가 생각을 하고 예. 하고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괜찮을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한번 적어해 보겠습니다. 가락 네네. 쌍용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사.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그 가락동이죠. 송파구 가락동에 예. 그 쌍용 아파트를 보셨는데 예.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데 이걸 이참에 그냥 살까? 이 고민이시잖아요. 예.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사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셔도 괜찮다는 거는 예. 일단 앞으로를 보는 거잖아요. 현재 네, 금액 그렇죠. 대비해서 앞으로 최소한 시세가 떨어지질 않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장점이 그 서려 있는 것들이 지금 가락동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입주한 지가 오래됐죠. 거의 20년 차 된 아파트인데 예. 이제 앞으로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괜찮다라고 답변을 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여건의 이유를 좀 들어본다면 예. 우선 옆에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있죠. 예. 여기가 지금 현대화가 되면서 예. 예전에 어떤 가락동 농수산물실의 그 좀 그 구시장적인 부분이 이제는 신시장 그리고 신시장으로 생기면서요. 층고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유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옆에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이제 돼서 지금 일반 분양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2,500을 예상했다 2,800으로 지금 일반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의 현지 모습 이후에 그 가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워낙 세대수가 만여 세대가 되니까 잠실 1, 2, 3, 4단지하고 대응할 만한 그거는 점점 노후되는데 이거는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가락동 지역이 워낙 살기가 괜찮아요. 또 교통이라고 따진다면은 지금 이게 경찰병원역 근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3호선 그리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오금역이고 그리고 가락시장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 개의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을 하기 때문에 교통의 어떤 그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그 앞으로 좋아진다면 옆에 그 성동 구치소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봤어요. 예, 제가.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전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전부지가 이런 그 현대가 들어온다, 사옥도 들어오고 어떤 좋은 개발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최소한 5% 10%가 무조건 올랐습니다. 땅값하고 빌라 모든 가격들이요. 지금 현재요? 예. 네. 여기도요. 그런 어떤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충분히 올라갈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실제로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더 있을 거예요. 여기 17년도에 뭐 나간다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 여기가 노후됐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가격을 더 드리고 이 그 위례 신도시로 가면은 어떨까 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교통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도 많고요. 또 병원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신도시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그 단지 안에 있더라고요. 네네네.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2,000세대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어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또 전세 비율도 오래된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높아요. 또 이 가락동 지역이요. 의외로 전세 또 아파트 말고도 빌라 같은 경우도 전세 그 금액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땅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이 실거주 목적인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이거든요. 워낙 그 잠시나 이쪽 일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해서 산다면 후회는 절대 없으실 겁니다. 어쨌거나 사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 궁금해가지고요. 네,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이후에도 2077-6330번 이용해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2077-6391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매물정보 전해드리는 번호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지혜나우진 배은용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매물 준비하셨는지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맛보기로요. 배은용 소장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어느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도곡동 강남 핵심 지역인 도곡동에 소액 4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제가 부동산은 입지가 첫 번째고 상품, 가격,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환금성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은 이 모든 이런 가치를 다 담고 있는 매물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세 대비 약 3천만 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에 4, 5정 정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8, 9천까지도 정말 투자가 가능하고요. 핵심 지역에 지금 개포주공이 이주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향후 3, 4년 동안의 계속적인 이주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삼성동의 어떤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매물은요. 우리 박일건 대표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강남권 핵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대출 규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에서도 강남권 중에서도 정말 핵심 지역에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어떠한 위기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서초구와 송파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가보실 지역은 바로 서초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입지, 즉 교통적인 환경과 생활 인프라시설들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고요.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가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황기에 살아남고 또한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먼저 가보겠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송파권역에서도 향후 집가 상승폭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잠실 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실 본동하면 2호선 라인이죠. 잠실 종합경기장과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또 후년에는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종합경기장과 삼성동 한전부지를 아우르는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개발 계획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매머드급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송파구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 높은 임대수를 꾸준히 얻어가시면서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 이런 개발 가치까지 더욱더 돋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하셔서 향후에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열어봐야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초동 매물 준비해뒀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네요.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분양 면적 38.76제곱미터에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걸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박일건 대표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곳의 매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투자 포인트 살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 하면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3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지구대 쇄도지구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어디에? 바로 남부터미널 역세권이 지금 버스 정류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이 된다. 주변 지역 또한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 가치 굉장히 뛰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고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서초동 하면 정말 투자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정말 들어가시면 나오질 않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살기 좋고 입지가 뛰어나고 또한 서초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로 대표되는 최고의 학군 과 장제터널과 서리풀 공원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동네인 방배동 재건축 이주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본 매물은 시세 대비해서 약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경쟁력 있는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3천만 원을 정말 소액 투자로 우리나라 강남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에 서초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변 지역에 신축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에 따른 높은 임대가 상승과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포인트를 들어보면 다 갖춘 것 같잖아요.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교통 괜찮은지, 주변에 뭐 있는지 살펴주세요. 네, 일단 투자를 할 때 역세권, 교통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 본 매물은 3호선인 남부터미널역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 정거장만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더블 역세권인 교대 역세권과 법조타운, 그리고 또 한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양재 역세권, 더블 역세권인 양재 역세권, 즉 강남대로가 시작되는 중간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역세권의 개발에 그런 호재와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뛰어난 교통망뿐만 아니고 남부터미널에는 그런 대중교통망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바로 위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 서리풀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서리풀 공원 장제터널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그런 모든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춰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강남권에서 서초구에서 가장 뛰어난 강남 8학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대 수익률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와 재건축 이주소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가 상승과 꾸준한 집가 상승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때부터 계속 개발 호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대체 어떤 게 많길래 그런 겁니까? 하나씩 살펴주신다면요. 네, 서초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위쪽으로 걸어서 한 15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타워가 완공이 되면 본 지역 삼성타운의 거의 2.5배 규모, 3배 규모의 매머드급 타운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주변에 이런 큰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폭발적인 임대가 상승과 매매 차익 분명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하시면 한전부지라든지 주변 지역 많은 개발 호재들, 특히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교대 역세권의 상업 업무시설 복합시설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터널 개통 예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강남 대로변이 넓어지면서 상업지도 넓어지고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시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성전자 R&D 센터도 올 여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고 지금 주변 지역에 집가와 임대가가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남부터미널 역세권 입주규제 최저지구형 개발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와 주변 지역 재건축 이주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개발 호재까지 완벽해요.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마저도 완벽할까요? 어떻게 지어질 예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실 정도의 최고급 수입 내외장 브랜드로 마감할 예정이고요. 특히 시공을 맡은 회사 자체가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 중심으로 방배동 쪽에서 정말 이름 있는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룸형 구조의 넓은 거실과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역에서도 가깝지만 3면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세대당한테 주차 다 가능하시고 주차도 워낙 편리하시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와 보안시설, CCTV 다 설치가 되고 기본적인 옵션도 다 제공되면서 5층, 3층의 남동향 구조입니다.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안정력 높은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준공 완료될 예정인 서초구 서초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살펴드릴게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투자를 하실 때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 얻기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 매물,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약 2천에 3천만 원 저렴한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2억 5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3천만 원이에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원,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자체적인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투자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3천만 원의 소액 투자, 10%가 넘는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앞서 말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시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앞으로 2, 3년 안에 3억대 중반까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실투자금 대비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완벽한 투자에 성공하시게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이 물건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나오시면 매물 하나만 보실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들의 최소한 이 매물을 포함해 3가지 이상의 매물을 다 보시고 비교해서 가장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성향에 맞춘 맞춤형 매물을 투자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매물을 비교해서 검토하셔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 여러분들께 맞는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첫 번째 물건 살펴보고 왔습니다. 서초동 매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곡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2016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네요. 5층 건물 내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3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가보겠습니다. 변수장님, 투자 포인트 살펴주셔야죠. 네, 일단 부촌인 도곡동에 있고요. 아까 그 매물 정보에서 보셨듯이 전용이 약 14평 정도가 됩니다. 인근 주변에 전용 15평, 14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게 3억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전용이 14평 정도 되는 게 3억 2천에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보다 3천만 원 이상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소액 투자인 4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시세 차익이 뭐 한 20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투자에 약 8, 9천 정도 보시고 들어오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지금 개포주공 2단지 약 1,400세대가 이주가 막
끝났습니다. 이제 도곡동, 대치동이 이 영향으로 해서 약 5천만 원가량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어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강남권의 가장 큰 이주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시고 그 타이밍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양재천이 약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매봉역까지도 도보 2분 거리인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걸어보면 직선 거리로는 약 50m가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역세권이면서 어떤 자연환경까지도 갖춰지고 그리고 개포주공의 이주로 인한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실 때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진짜 9평, 10평 되는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고급 주택들이나 고급 빌라들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봉역에서 이 매물이 있는 위치는 인근에 고급 빌라나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 고급 주거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공급이나 이런 것이 더 이상 없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영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주변에 뛰어나고 매봉역 가깝고 고급 주택 사이에 있고 네. 입지적인 여건 그 밖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초역세권이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강남역에서 이만한 초역세권 매물이 나올 만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요. 방송 매물을 다 봐도 이 정도의 초역세권은 없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를 잠시 비교를 해드리면 25평 아파트가 약 6억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25평형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15.7평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25평 아파트보다 약간 2평 정도 적은 매물, 그리고 가격은 50% 이상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입지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 역, 자연환경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또한 주변에 어떤 수요가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 타워팰리스 주변에 보시면 오피스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라는 어떤 그런 교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우 수요까지도 탄탄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교통 호재도 좋고요. 그 밖에 건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호재도 좋고요. 뭐가 있을까요? 네, 개포주공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오늘 있는 매물은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포주공이 1차에서 8차까지 거기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1차에서 8차 그리고 시험까지 하면 약 10,000세대가 15,000세대 정도가 이주를 앞두고 있고요. 강남권에서 가장 큰 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무후무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의 이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해서 지금 계속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가장 최고가 기존에는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포주공이 부상하면서 개포주공 평당 3,861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됐거든요. 이만큼 핫플레이스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15,000세대가 어떤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4,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오늘 소액인 4천만 원 투자로 8, 9천 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개발 호재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20년에서 2022년 정도가 되면 삼성동에 한전부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10년 동안 어떤 그런 개발 호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야죠. 어떻게 지어질까요? 아직 여유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준공이 네. 내년도 초더라고요. 예, 내년 2월 준공이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게 전용 면적이 약 14평이 된다는 겁니다. 분양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17평, 18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3인 가족뿐만 아니라 4인 가족이 들어올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그림의 매물은 향후에 매매도 굉장히 손쉽습니다. 5천만 원 1억이 올랐는데 매매가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3,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정말 실 전용 면적으로 넓게 뽑았다는 거. 그리고 6m 도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양에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만큼 이쪽은 고급 주택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죠? 예,
금액은 3억 2천입니다. 주변에 14~15평 되는 게 3억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최소 가격 경쟁력이 3천만 원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약 8~9천 정도 보시고 들어오시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준공된 한 11평 정도 되는 게 아직 준공이 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전세가 2억 4천에서 5천 정도에 지금 벌써 전세 세입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그만큼 2억 8천으로 전세 가격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또한 전문 임대나 이런 거를 어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팀이 끝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만 하시고 큰 어떤 신경 쓰실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셨던 거고요. 네. 자,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간단히 챙겨주신다면요. 네, 소액 투자긴 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오셔서 진짜 역세권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그만한 자연 녹지가 있는지, 그리고 개포주공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한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도곡동 매물 정리하시죠. 마지막 매물입니다. 잠실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지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일건 대표님의 두 번째 매물,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송파구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인 잠실 본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뛰어난 입지는 뭐를 뜻하냐? 바로 잠실동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역 걸어서 3~4분 정도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걸어서 6~7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잠실 종합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실 종합경기장과 탄천과 삼성동을 아우르는 국제업무 교류지구가 앞으로 4~5년 정도면 정말 위용을 자랑할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타운을 걸어 다닐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앞으로 폭발적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큰 호재뿐만 아니고 바로 우측편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제1롯데월드 내년이면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많은 재건축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도 지하철 2호선, 9호선 잠실 종합경기장이 개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3전 4거리가 개통이 되면 9호선 라인도 한 5~6분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다들 아시는 거죠. 9호선 연장선이 다니는 거에 따라서 사람과 투자와 임대 수요가 정말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지역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동에 이렇게 낙후된 데가 있나라고 표현할 정도의 정말 주변이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 얘기는 역세권 개발까지 정말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매매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을 다 돌파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다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요. 네, 일단 지하철 2호선 신천역 굉장히 가깝습니다. 3~4분 거리 1차 역세권이고요. 신천역 하면 압구정동 다음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의 교통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교통망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주변에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와 임대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개발 호재들도 많나요?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0분 정도면 바로 종합경기장과 삼성동, 한전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바로 20분 정도 전철역을 한정거장만 가시면 제1롯데월드타운.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이상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메모드급 개발 호재, 양쪽 오른쪽 왼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주공 5단지 재건축이라든지 우성 아파트 재건축 이주소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하단부 쪽으로 가시면 수서역, KTX 역사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 4년, 4, 5년 안에 이런 개발 호재 다 실현됐을 때는 그만큼 빠른 매매가와 임대가 상승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건물 특징, 가격 살펴주시죠. 네, 본 매물은 올 하반기 입주할 예정으로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구에서 건물을 잘 짓는 걸로 유명한 건설회사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특히 5층, 3층의 남서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층의 로얄층인데 3베이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안 시설들, 풀옵션 다 제공되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의 수요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약 2천만 원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2억 4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3,5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95만 원. 그러면 8%가 넘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가시고요. 이쪽 지역은 소액 투자나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개발 가치에 따른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에 따른 실투자금 대비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이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매수하실 때 어떤 부분들 염두에 두고 움직여볼까요? 네, 일단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입지를 먼저 보시고요. 수급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을 보시고 앞으로 3, 4년에서 4, 5년 정도 수급이 어떻게 될까를 보셔야 되는데요. 본 지역은 4, 5년 정도 지나면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 호재가 다 완료가 되고요. 집 공급 상대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도 시세 차이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에요. 송파구 잠실동 매물 살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3가지 매물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서초동, 잠실동, 도곡동 이렇게 다녀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 점검해드리는 내용은 한정돼 있어요.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다 점검해드릴 테니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